구강 주위근의 그 부조화를 해결해가지고 치열의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. 이게 실제로 구강 금리는 장치예요. 해자는 굉장히 다양해요. 근데 기능은 대부분 비슷하다 보면 되고, 이 장치를 끼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입술이나 혀의 그 올바른 위치, 안정의 자세를 먼저 찾아주고, 이거는 입술 사이에만 넣는 거예요. 치아에 넣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입술 사이에 낀 다음에 이 단추가 빠지지 않게 자기의 힘 조절을 하는 거죠. 요즘에 이제 교정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교정 치료라고 하면은 꼭 브라켓을 붙이거나 투명 교정자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, 습관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고쳐서 치아의 이동에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? 구강 주변의 근육,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구강 근기능 요법이라고 부르는데요. 줄여서 MFT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. 실제 우리가 부정교합이 있을 때, 치열이나 치조골의 형태가 이제 부조화가 있을 때 유전적인 요소 말고도 치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환경적인 요인인데, 그 중에 하나가 이 치열을 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들, 바깥쪽에는 입술 근육, 볼 근육 이런 근육들이 있고 안쪽에는 혀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런 구강 주변 근육, 구강 주위 근의 그 부조화를 해결해가지고 치열의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근육의 부조화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? 사실 근육의 부조화는 누구나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그게 이제 치열이나 이런 형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. 보통 부조화가 생기는 그 원인들을 한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호흡 문제. 요즘에 그 아이들이나 성인들 모두 공기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호흡 문제가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. 정상적인 이제 포로 숨쉬는 비호흡이 안 되는 신도, 구호흡을 하거나 그랬을 때 뭐 입술의 근육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부조화가 생길 수 있어서 호흡 문제가 있을 때가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실제 그냥 타고난 구조적인 문제예요. 해부학적인 문제인데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골격을 타고난 분들, 부정교합의 정도가 심해서 그 주변 근육에 부조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나, 호흡 문제도 습관적인 거 말고 편도 아디건도가 크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장애물이 있으신 분들, 타고난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문제. 세 번째는 이제 아기가 이제 성장하는 동안에는 그 단계별로 발달하는 게 있거든요.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뭐 저작하고 연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런 성장 과정 중에 생긴 그런 나쁜 악습관들, 손가락 빨기, 쪽쪽이 빨기, 아니면 뭐 우유병을 너무 오래 쓰거나 젖병 사용 오래 하거나, 그리고 평소에 혀를 내민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강 악습관이 지속됐을 때 또 입술이나 혀의 근육 부조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 뭐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, 혀의 힘이 얼마나 부조화가 있는지, 입술 근육의 부조화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부정교합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. 뭐 우리가 열려있는 개방결이 나타나기도 하고, 앞니가 돌출되기도 하고, 시너미 아래턱이 나오기도 하고, 이런 것들은 이제 근육의 부조화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. 그럴 때는 일단 크게 치료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시면 좋은데 3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구강 주위 근육의 일단 기능을 기르는 거예요. 이게 입술에 힘이 없는 친구들 입술에 힘을 기르고, 혀에 힘이 없으면 혀에 힘을 기르고, 이런 식으로 각 근육에 힘을 기르는 거 첫 번째. 두 번째는 우리가 구강 주변 근육을 쓸 때가 정해져 있거든요. 언제냐면은 보통 저작 활동, 씹을 때, 그리고 침 삼키거나 뭔가 삼킬 때, 연화, 발음, 말을 할 때, 저작과 연화, 발음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운동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. 그런 3가지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제 훈련하는 거. 마지막으로 3번째는 평소에 아무 활동을 안 할 때, 안정하게 가만히 있을 때, 쉬고 있을 때 그런 안정의 자세 되게 중요해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는 입술과 혀나 뭐 치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훈련하는 거를 안정의 훈련이라고 하는데, 보통 이렇게 3가지를 나눈다고 보면 돼요.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확하게 이제 치료 방법을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이 부정교합이 나타나는 이유가 구강 근기능 부조화 때문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제일 루틴하게 하는 게, 이게 치과에서는 이런 장치를 많이 쓰잖아요. 요즘에 이런 장치 많이 보셨을 텐데 구강 근기능 요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사예요. 두 번째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훈련법이 있어서 오늘 장치와 간단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.
이게 실제로 구강 금리는 장치예요. 회사는 굉장히 다양해요. 근데 기능은 대부분 비슷하다 보면 되고 회사별로 뭐 이 두께, 이 재질이 좀 다르고 이 크기도 좀 다른 편이라서 사실은 적절하게 의사가 선택해서 쓰는 편이거든요. 저도 그 대표적인 3가지 회사 거를 다 쓰는 편이에요. 이 장치를 끼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입술이나 혀의 그 올바른 위치, 안정의 자세를 먼저 찾아주고 입술 골근육 훈련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근육 보조화로 인한 부종교합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편이에요. 이미 부조화가 나타나는 그런 치열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의 부조화가 확실히 보이고 부종교합이 확실해 보이면 이 장치를 쓰면서 많이 치료를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런 부종교합의 형태가 심하진 않지만 부조화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집에서 훈련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. 근육별로 한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? 그렇죠. 우선 혀가 뭐 문제가 있다. 본인 스스로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. 평소에 혀를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혀가 항상 힘이 없고 처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혀가 어쨌든 항상 이 거상돼 있어야 된다. 항상 올라가 있어야 되고 혀가 넓적한 상태로 있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언제든지 모양을 이제 뾰족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서 혀를 뾰족하게 만들면서 힘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걸로 저희가 팁이라고 부르던 운동인데 막대기가 있으면 요거를 거리를 쭉 둬가지고 혀를 쭉 내미는 거예요. 쭉 내밀어서 이 끝부분에 혀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고 10초 이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이거를 최대한 자기가 늘릴 수 있는 길이대로 쭉 해서 얘를 좀 미는 거예요. 중요한 건 포인트는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혀의 힘이 되게 길러지고 혀를 조절하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. 요거 이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혀 훈련 방법이에요. 다른 거 뭐예요? 다른 거는 이제 포핑이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건데 우리가 혀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턱에 이제 있는 것보다 항상 이제 거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서 입천장이 붙어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? 요거를 이렇게 혀를 길게 늘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이렇게 그래서 혀를 쭉 늘리고 이렇게 차는 거를 포핑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2가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혀 훈련이에요. 그 2가지를 많이 하면은 혀가 힘이 되게 길러지면서 자세도 되게 좋아질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에 힘을 기는 거. 입술에 힘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. 항상 평소에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. 다무는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버튼풀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. 버튼을 당긴다. 반주에다 실 같은 걸 매닫는 거야. 그래서 요거를 입안에 넣어서 입술로 담은 다음에 이 당기는 힘의 저항을 참는 거예요. 이거는 입술 사이에만 넣는 거예요. 치아에 넣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입술 사이에 낀 다음에 이 단추가 빠지지 않게 자기가 힘 조절을 하는 거죠. 입술 다무는 근육 힘도 길러지면서 이 저항 힘도 길러지니까 입술에 힘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입술 말고도 여기 주변에 볼이 있잖아요. 그쵸? 이 볼 근육에 힘을 주는 게 있어요. 사실 이거는 많이 하면 그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다고 하거든요. 표정근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람 넣는 거예요. 바람을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신장되면서 이 힘이 또 길러지거든요. 이 바람을 동서남북으로 막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방으로 이거를 평소에 많이 하면 좋다.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이렇게 쓰는 풍선 같은 것도 불면 되게 힘들잖아. 이렇게 부는 거.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볼근육도 길어지니까 공기를 쉽게 넣어도 되고 뭐 풍선 같은 걸 이용해서 재밌게 해도 되고 이런 걸로 볼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MFT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 훈련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거기서 선별해서 가장 쉬운 걸 써야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치를 쓰든 훈련을 하든 많이 하는 게 좋아요, 사실.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돼요. 제가 그걸 찾으면서 좀 좋았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치과 치료할 때 도움될 수 있는 훈련 잘 찾았어요. 가글 스톱이라고 하는 그거예요.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또 입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평소에 구호흡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입안에 물을 머금어요. 머금고 입을 이렇게 드는 거에 들어가지고 이 입안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 숨을 쉬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.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입에 물이 있을 때 코로 숨 쉬는 연습을 많이 해야 그 치과 치료에 익숙해진다. 치과 치료 받기 전에 구강호흡에 익숙한 분들은 꼭 이 훈련을 하고 오면 너무 좋겠다.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되게 간단하고 원리도 간단한데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해서 이걸 지켜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이제 딱 박혀야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죠. 사실 저는 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예전부터 되게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저 스스로가. 왜냐면 이제 그런 부조화만 막으면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. 애기들은 정말 그 부조화가 있을 때 변형이 금방 오긴 하거든요. 좀 심하면.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뭐 어쨌든 성장기는 한 번은 서울치과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떤가. 그럼 한번 부조화가 있는지 여부도 한번 진단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